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커서 AI를 활용하여 제미나이 API, 스트림릿, 웹앱을 배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딩을 위해 필요한 것들, 파이썬, 커서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코딩 전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미나이 API 키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제미나이 API 웹앱 만드는 방법을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배포하는 방법, GitHub과 스팀릿을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리뷰 한번 해보고 이 커서 AI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나름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파이썬을 다운받으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이제 네이버나 여러 자료가 많습니다. 블로그 글을 한번 보시고 파이썬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커서 AI도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고 다운로드 for free를 누르셔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에디터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VS 코드를 이제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AI 기능이 들어간 이제 코드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itHub도 검색하셔서 가입을 해주시고 스트림릿은 가입하실 때 꼭 GitHub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를 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코딩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 사이트에서 API 키를 발급받으시고요. 다음에 커서 AI를 활용해서 스트림릿과 제미나이 API 활용 파이썬 코드를 생성할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저장을 하고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도 만든 다음에 이 두 파일을 GitHub에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GitHub 아이디로 스트림릿에 가입을 한 다음에 스트림릿에서 GitHub을 연동해서 사이트를 배포할 겁니다. 그러면 구글 AI 스튜디오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API 키 가져오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get API 키 해서 API 키를 만드셔서 이거를 잘 복사해서 갖고 계시고 이제 구글에서 커서 AI도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고 이제 요금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취미는 프리로 쓸 수 있고 프로를 2주 정도 한번 써보게 해주죠. 그 다음에 2000번 정도 이제 완성시키는 기능을 써볼 수 있고 50번 정도 천천히 프리미엄 리퀘스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프로는 한 달에 $20입니다. 이거보다 더 플러스 되는 거고 이제 컴플리션 이제 완성 기능은 제한이 없고 이제 프리미엄 리퀘스트는 500번. 그 다음에 패스트입니다. 아주 빠르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슬로우 프리미엄 리퀘스트는 이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이런 요청은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10번, 5원, GPT-5원 미니를 10번 정도 하루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월 $40입니다. 그래서 프로에다가 더 플러스 됐다. 그래서 지금 뭐 팀빌딩에 더 특화되어 있고 어드민 대시보드 같은 게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프리로 써보시다가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으면 프로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서 AI를 본격적으로 한번 써볼 건데요. 커서 AI를 다운받으시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그만 파일을 만드는 플러스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셔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챗 기능을 이용해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챗 기능은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키, 그 다음에 L 누르시면 되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 그 다음에 L을 누르시면 옆에 이렇게 채팅창이 뜨고 우리의 파이썬 코드가 이제 첨부된 거죠.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면 어떤 코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기면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다른 채팅창이 또 생겼고 여기 보면 클로드 3.5 소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드 3.5 소넷이 우리에게 답을 준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채팅창을 보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미나이 API를 스트림릿과 연동하여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제 컴퓨터에 저장된 PDF 파일의 경로를 코드에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API 키를 입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코드를 짜달라고 했더니 코드를 짜준 거고, 이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가 우리의 이 파이썬 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답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려면 우선 이런 라이브러리부터 설치해라,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명령어로 앱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명령어까지 쭉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AI 사이트에 가서 물어보고 이 코드를 받아서 복사해서 에디터에 넣었다면 이제는 에디터 안에서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답을 얻고 바로 적용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편합니다. 매번 하는 작은 작업들, 큰 의미 없는 복사 붙여넣기 이런 작업들의 시간을 줄여주니까 효율성을 높여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거기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빨간 부분, 초록 부분이 나오는데 빨간 부분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코드를 뜻하고 초록 부분은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고 accept를 누르면 이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코드가 바뀌죠. 그래서 챗 기능이 제공한 코드를 apply 하면 accept 할지 물어봅니다. accept 하면 accept를 하고 우리가 새 터미널을 열어보겠습니다. 터미널은 왼쪽 상단 여러 이제 메뉴 중에서 있어요. 터미널 메뉴가 있고 그걸 누르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설치 명령어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는 지금 잘 들어갔죠. 파이썬 파일에. 그리고 파이썬 파일을 만드실 때는 이 앞에 이름은 마음대로 만드셔도 되고 뒤에 확장점만 .py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잘 들어가고 나면 새 터미널을 여시고 새 터미널에 라이브러리 설치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아까 커서 AI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설치 명령어를 줬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streamlit run 하고 파이썬 파일명을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이 파일을 스트림릿에서 실행시켜 보는 겁니다. 본인의 파이썬 파일 이름이 있죠. 그 이름 .py를 실행을 시켜 보세요. 이게 명령어예요. 그래서 스트림릿을 구동시키기 위한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했죠. streamlit run gemini 2.py 이렇게 하면 인터넷 창 하나가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이제 로컬에서 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 PDF 분석기, 제미나이 API 키를 사용자가 넣고 PDF를 분석하는 그런 웹앱이 우리 로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요. 제미나이 API 키를 넣고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물어봤죠. 저는 이 PDF 분석기에다가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논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제미나이 API 키를 입력하고 질문이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드미 텍스트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제 아까처럼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창을 하나 여시고 커맨드 L이나 컨트롤 L을 눌러서 채팅창을 하나 만드시고 이 웹앱 사이트에 대한 리드미 파일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 파일을 이제 커서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만든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해줄 리드미 파일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쭉 글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AI 사이트에 따로 들어가서 코드를 넣고 이거에 대한 리드미 파일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또 accept를 하고 해서 이렇게 딱 리드미 파일도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 채팅창에 이 골뱅이 버튼을 누르고 다른 파일, 폴더, 코드, 웹 이렇게 나와요. 그걸 참고하게 해서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프롬프트 하나를 참고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AI 리서치 페이퍼 리뷰 팀 프롬프트
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이제 리뷰하는 걸 도와주는 팀을 만들었고, 샘, 제니, 윌 이렇게 3명이 있는 이 프롬프트를 이제 instruction.txt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골뱅이하고 이 instruction.txt 파일을 참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롬프트 내용대로 이 파이썬 챗봇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썬 파일도 참고하고 이 텍스트 파일도 참고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팀의 역할, 팀원들의 역할도 이 웹페이지에 쓰여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스트림릿 웹페이지 내용도 수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웹을 열었을 때 보이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도 쭉 짜주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고 accept를 누르면 이렇게 빨간 부분이 기존 코드 내용이고 초록 부분이 수정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한데요. 그러니까 기존 AI에게 코드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고, 이제 코드가 좀 복잡해지면 이 수정하는 게 어려운데 어디를 바꿔줄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편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ccept만 누르면 바로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기존 코드, 초록 부분은 수정할 내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스트림릿에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requirements.txt 파일에 들어갈 라이브러리 정보를 버전까지 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이썬 코드를 완성한 후에는 requirements.txt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써달라고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파일,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 requirements.txt 파일이라고 이제 만들고 이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제가 배포를 해보니까 이 스트림릿은 1.31.1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게 나머지 구글 0.3.2 이제 PDF 이 부분은 3.0.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포하니까 배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썬 파일과 텍스트 파일을 GitHub에 넣을 겁니다. GitHub에 넣어야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겠죠, 우리의 파일들이. 그런 다음에 스트림릿과 GitHub을 연동할 거고요. 그래서 GitHub 가입을 하시고 이 repository new를 누르시면 이렇게 레포지토리를 새롭게 만들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레포지토리 네임을 원하는 걸 하나 써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초록색 create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레포지토리가 생기고 나면 업로딩 파일, 아니면 이제 파일을 만들 거냐 물어보는데, 우리 이미 파이썬 파일과 requirements text 파일이 있죠. 그래서 업로딩 on existing 파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choose your files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걸 누르시고 파이썬 파일 방금 전에 만들었죠. 그리고 requirements.txt 파일을 선택해서 commit changes 이거 꼭 눌러야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눌러주시면 우리의 저장소 123edu, 이거는 지금 예시로 든 레포지토리예요.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123edu 저장소에 우리의 파일, 파이썬 파일과 텍스트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림릿을 구글에서 검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트림릿 사이트에서 사인업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구글로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GitHub로 해주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GitHub을 가입했고 거기다 우리의 파일을 올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림릿에서 create app이라는 이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왼쪽 I have an app, 그러니까 템플릿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앱이 있다, 요거를 골라주세요. 골라주시면 이제 레포지토리 고르는 게 나와요. 그걸 누르시면 과 연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방금 전에 만든 레포지토리를 골라주세요. 골라주시고 브랜치는 메인, 그 다음에 메인 파일 패스는 우리가 이제 123edu에 넣은 이 파이썬 파일을 골라주시면 되고, 그것도 여기 누르시면 목록이 나올 거예요.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앱 URL은
이제 막 임의적으로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나올 텐데 조금 수정해서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domain is available이라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나마 좀 알아보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이트 주소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pillowedu.streamlit.app이라는 주소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조금 수정해서 하지만 이제 중복되지 않게끔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세팅스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지금은 안 해보셔도 되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눌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이 제미나이 API를 활용한 코드는 이제 제미나이 3라는 레포지토리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 리드미 텍스트 파일을 리드미 텍스트 파일은 이제 커서 AI의 기능을 활용해 보려고 넣은 거고요. 꼭 안 넣으셔도 돼요. 파이썬 파일이랑 requirements 파일을 꼭 넣으셔야 스트림레이트이 이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실제로 넣어봤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포지토리도 제미나이 3를 선택했고 파일도 이거 누르면 목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앱 URL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디플로이를 딱 하니까 연구 논문 리뷰 팀 구조 및 역할 이렇게 나옵니다. 스트림넷에서 디플로이를 마치니까 이러한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이트를 조금 더 보자면 제미나이 API 키는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 본인이 읽고 싶은 PDF 파일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시고 파일을 넣어주시면 이제 이걸 누르면 쌤이 초기 분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니 will까지 나와서 이제 보고서를 써주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스트럭션스를 이제 참고시켜서 커서가 코드를 짜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봐볼 건데요. 뭐 아주 자세히 볼 건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볼 겁니다. 먼저 이 임포트 부분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아주 큰 내용을 이렇게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다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릿, 그다음에 구글 제너러티브 AI, 그다음에 이 PDF 리더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런 내용들 I/O, 입출력 작업 이런 라이브러리들의 역할까지 쓰여 있고요. 이제 스트림릿은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구글의 생성형 AI API 사용을 위해서 쓰는 거고 PDF 파일을 읽고 그다음에 입출력 작업을 위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가져오는 거고요. 이 DEF 이거는 이제 정의하다의 약자인데 이제 이 함수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명은 이제 임의로 정한 거고 보통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이름에 넣어주면 좋죠. 그래서 PDF를 읽는 역할을 하는 함수를 여기에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업로드된 파일을 바이트 스트림으로 변환하고 PDF의 모든 페이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역할을 이 함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함수는 PDF 파일을 읽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림릿 앱의 제목을 설정. 여기 ST 이제 스트림릿은 ST로 이제 밑에다 쓰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ST의 타이틀 제목은 AI 연구 논문 리뷰팀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게 제목이 설정됐고 ST 헤더 팀 구조 및 역할 그다음에 쌤 이런 내용이 지금 앱에 들어가 있고 쌤의 역할, 제니의 역할, 윌의 역할 이런 내용이 다 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 구조 설명 섹션 이런 내용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코드를 보자면 제미나이 API 키를 입력을 받죠. 이제 아까 보셨죠. 사용자가 이제 API 키를 입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제미나이 API 키 설정하는 부분이고 PDF 파일도 업로드 아까 보셨죠. AI 연구 논문 PDF 파일을 업로드 하세요. 그 다음에 업로드된 PDF 파일 내용을 읽어야죠. 아까 저희가 정의했던 함수를 활용하는 거고 각 팀원의 분석 결과를 저장할 변수 초기화 그 다음에 쌤의 초기 분석 버튼 및 로직은 이 버튼 아까 쌤의 초기 분석 시작이라는 버튼 보셨죠. 그걸 누르면 제미나이 모델 초기화
쌤의 역할에 맞는 프롬프트 생성. 쌤, 당신은 쌤입니다. 그래서 AI 개념을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모델의 프롬프트를 방금 이 내용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미나이에게 이 내용을 전송하고 응답을 받아오고 쌤의 분석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미나이가 준 답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니도 비슷해요. 제니의 리뷰 버튼 및 로직. 그러니까 이제 쌤이 분석 결과를 주고 나면 이 버튼이 나올 겁니다. 제니의 리뷰 시작. 제니의 역할에 맞는 프롬프트도 있죠. 쌤의 초기 분석을 검토하고 더 단순화하는 역할. 제니가 하는 거고, 제니의 리뷰 결과도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윌의 최종 보고서 작성 버튼 및 로직. 윌의 최종 보고서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윌이 이 내용에 맞게 답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윌의 최종 보고서 출력. 그래서 윌은 쌤의 분석과 제니의 리뷰를 참조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최종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그다음에 PDF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았을 때 경고 메시지 이렇게 나올 거고, API 키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경고 메시지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코드는 제가 필로소피 AI 교육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봐주세요. 거기에 이제 카페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미나이 API with 커서 AI의 정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커서 AI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코드베이스 2의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른 파이썬 파일들도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파일 하나를 넣어놨는데 이 파일을 참고시키고 이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코드베이스라고 있어요. 이쪽에 이걸 누르니까 이 파이널 코드베이스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이제 답을 줘요. 다 확인을 해보니까 함수화를 통한 코드 재사용성을 향상시켰고, 예외 처리 통합했고, 중복 코드 제거했고, 스트림릿 세션 상태 활용. 그래서 개선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쭉 줘요.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이 기능을 쓰면 이제 더 쉽고 빠르게 파악과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파이썬 코드 파일이나 뭐 다른 코드 파일을 넣어 놓고 이제 뭐 효율적으로 바꿔주세요 라든가 여러 요청을 하면 이 코드베이스를 눌렀을 때 이거를 참고해서 더 좋은 코드를 만들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 이걸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더 나아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AI란 건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확인은 해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코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손쉽게 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L,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L을 누르시면 우측 상단, 우측에 AI와 채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채팅창이 생겨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생기면 코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 이 파이썬 코드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 주세요. 그런 걸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요청했던 것을 여기다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클로드 3.5 소넷한테서 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서라는 서비스조차도 이 클로드한테서 API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런 GPT-4o, 커서 스몰, 클로드 3.5 소넷 등등 이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델별로 제한량이 있습니다. 이제 커서 스몰은 이제 커서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가장 가벼운 모델인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거나 이 멘션 기능, 이 골뱅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파일을 분석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스트럭션스 텍스트를 분석했던 것처럼 이 골뱅이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참조된 파일이 추가될 겁니다. 그러면 이 3-4개를 지금 이 챗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코드 개선도 할 수 있는데요. 만들어진 코드를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씌운 다음에 씌우면 이렇게 나와요.
add to chat, 방금 전에 봤던 이 채팅에다가 이거를 추가해서 특정 이 부분을 읽고 답을 주라고 할지, 아니면 이렇게 에디트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L을 누르거나 커맨드 K를 누르거나,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L을 누르거나 컨트롤 K를 누르면 바로 가고, 아니면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블록을 씌우고 이게 떴을 때 이렇게 클릭을 왼쪽 오른쪽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에디트. 그러니까 이런 창이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 블록 씌운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빨간색은 기존의 코드고 이 초록색 한 줄로 바꿔줬죠. 4줄짜리를 더 효율적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서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에디터가 따로 있고 클로드나 챗GPT한테 물어보고 준 답을 또 우리가 에디터에 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붙여 넣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커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요. 커서가 준 답을 알아서 넣어주고 이 부분을 이 부분으로 대체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을 초록 부분으로 대체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확 와닿죠. 이런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 시간을 많이 아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석도 손쉽게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코드를 블록을 씌우고 이제 커맨드 K 또는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창이. 거기에 이 코드의 주석을 자세하고 쉽게 달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새롭게 이제 생긴 코드죠. 코드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주석, 샵, 이 부분은 코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컴퓨터가 읽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코드를 쉽게 이해하도록 넣어주는 게 주석이죠.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스트림릿을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자세하게 주석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주석 넣는 기능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드미 파일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gemini2.py 이 파이썬 코드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 텍스트 파일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readme.txt라고 빈 파일 하나 만들고 옆에다가 우리가 커맨드 L이나 컨트롤 L을 눌러서 옆에 이 대화창을 하나 만드시고 이 파이썬 gemini2.python 코드를 설명하는 리드미 파일이 필요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써주세요 라고 하고 이 채팅을 누르면 밑에 이렇게 리드미 파일 내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AI가 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코드도 만들지만 이렇게 자연어, 한국어, 뭐 영어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pply, accept 누르면 이렇게 파일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AI에게 설명하고 또 코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 클로드 API를 쓴다는 건 알지만 훨씬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측 상단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시고 조금 내려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 모드예요. 그래서 코드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면 당신의 코드 중에 어떤 것도 저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프라이버시 모드를 오프해 놓으면 이제 저장이 돼서 커서를 개선시키는데 데이터를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 모드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커서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AI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데 앞으로는 이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거대 AI를 바로 쓰는 경우보다 거대 AI의 API를 활용하는 서비스들, 이런 커서나 퍼플렉시티 AI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쓰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믹스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커서는 이 AI API랑 코드 에디터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믹스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클로드를 쓰던 분들도 관심이 갈 수 있어요. 코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편리하구나. 내가 그 전에 하던 작은 작업들, 그러니까 시간을
뺏어갔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작업들, 그러니까 클로드나 GPT가 줬던 답을 복사하고 코드 어디다 넣어서 수정하고 이런 걸 찾아보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커서가. 퍼플렉시티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를 검색했을 때 출처를 주죠. 그리고 글 하나를 완성시켜줘요. 그러니까 기존에 AI가 준 답이 이게 맞아? 라고 이제 약간의 의문이 들 때 이런 퍼플렉시티를 써보면 출처를 주니까 출처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기사로 연결이 되죠. 아, 이 AI가 준 답이 사실을 기반으로 준 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기존의 AI API에다가 이런 출처, 그래서 이제 신빙성을 이제 더해주니까 이제 이거를 검색 용도로 쓰시고 검색하면서 바로 글 하나가 나오니까 이 글을 또 바로 활용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GPT나 클로드, 제미나이를 우리가 바로 쓰기보다는 이런 서비스들, 거대 AI의 API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쓰는 상황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은 기존의 이런 AI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섞겠죠. 그래서 믹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커서랑 퍼플렉시티는 아주 기존의 AI API와 다른 개념을 잘 섞은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